안녕하십니까, 임선생 입시교실의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2025 고려대 폭발 펑크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고려대 인원 변동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해서 교과 전형의 경우는 경영학과가 3명 감소를 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업 우수형 전형의 경우 경영학과가 7명, 그리고 사학과가 3명, 사회학과가 3명 감소를 해서 좀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학업 우수형의 영어 영문 5명, 중어 중문 3명, 정치외교 3명, 경제학과 8명, 통계학과 3명, 행정학과 4명, 식품자원 경제학과 3명 감소를 해서 학업 우수형의 경우 좀 인원 감소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계열 적합형의 경우도 비슷한 비율로 인원이 감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논술 전형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학업우 수형과 계열 적합형에서 빼가지고 논술 전형으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대학이나 이과대학, 공과대학의 경우는 교과 전형 기준으로는 화공생명공학과가 7명, 그리고 신소재 공학부가 8명 감소해서 이 두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원 감소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우 수형의 경우는 생명과학 4명, 생명공학 3명, 환경생태공학 4명, 화학과 3명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공생명공학과 7명, 신소재공학과 14명, 건축사회환경공학부 7명, 건축학과 3명, 기계공학 11명, 산업경영 6명, 전기전자 17명을 감소를 했고, 특이사항으로는 학업 우수형 전형에 공과대학 광역 모집 단위를 신설을 해서 33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신설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의대 및 기타 대학의 인원 변동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의 경우 인공지능 학부를 신설을 해서 교과를 16명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교과의 자유전공학부 인원을 3명 줄였고, 교과의 스마트 보안학과 인원을 3명 늘렸습니다. 종합전형의 학업 우수형의 경우 영어교육과가 5명 감소했고, 간호대학 3명, 컴퓨터학과 6명 감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업 우수형의 경우도 인공지능학부를 신설해서 21명을 선발을 하고요. 학업 우수형의 국제학부 7명, 미디어학부 4명, 보건환경융합과학부 6명, 보건정책관리학과 3명, 자유전공학부 11명, 심리학부 5명이 감소되고, 학업우 수형의 스마트 보안학과가 3명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업우 수형의 경우 인원 감소가 많은 학부의 경우는 지원하실 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 교과 추천 전형의 폭발 펑크를 예측을 해보면 사회학과의 경우 입결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한문학과도 입결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회학과의 경우는 입결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 한문학과의 경우는 다른 어문 계열 대비 입결이 약간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서문학과, 언어학과도 입결이 하락할 걸로 보이고요. 생명공학부의 경우는 올해 이제 의대 인원 증가와 맞물려서 의대 지역 인재 쪽으로 인원이 좀 분산됐을 경우에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됩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도 학과 선호도 대비 입결이 약간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통계학과와 행정학과는 입결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공생명공학과와 신소재공학부는 전년 대비 교과 전형 기준으로 인원이 30% 감소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입결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화공생명공학과의 경우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지원을 줄였을 경우에는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펑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처럼
의대 지역 인재 인원 증가와 맞물렸을 때의 경우를 예측해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전자공학부도 입결이 선호도에 비해서 약간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융합에너지공학과는 입결이 상승이 예상이 되고, 교육학과의 경우도 선호도에 비해 입결이 좀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 입결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가정교육과도 입결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수학교육과의 경우는 입결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간호대학의 경우는 간호대학 선호도에 비해 입결이 좀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입결 하락이 예측이 되고요. 컴퓨터학과의 경우는 인공지능학과 신설과 맞물려서 보통 컴퓨터과학과 데이터과학과가 있는 경우에 인공지능학과가 신설이 되면 컴퓨터학과, 인공지능학과, 데이터과학과 순으로 입결이 잡히게 될 텐데, 컴퓨터학과에서 일부 학생들이 인공지능으로 하향 지원하게 되었을 경우에 컴퓨터학과의 입결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반대로 데이터과학과의 경우는 작년 입결이 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입결이 약간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국제학부의 경우도 입결이 너무 낮게 잡혀 있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바이오 의공학부와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의 경우 학과 선호도 대비 입결이 너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유사한 다른 학과로 학생들이 지원했을 경우에 입결 하락이 예측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 종합의 학업부 수형 입결을 살펴보면 문과의 경우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모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자연계열의 경우는 일반고나 일부 자사고 학생들의 입결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이유는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거 영재고의 경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잘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의 경우는 일반고, 자사고 입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과의 특목고인 외고국제고의 경우는 이제 수능을 응시를 하기 때문에 문과에 나와 있는 학업 우수형의 경우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모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종류의 고교들이 지원하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언어학과의 경우는 전년 입결 대비 좀 입결이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올해 입결이 약간 하락할 걸로 보이고요. 환경생태공학부도 입결이 하락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물리학과의 경우는 입결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지구환경과학과의 경우는 입결 하락이 예측이 됩니다. 2025 고려대 학업우수형 입결을 예측을 해보자면 화생공의 경우는 입결 하락이 예측이 되고, 건사환 건축학과 기계공학부, 그리고 반도체공학, 융합에너지공학, 차세대 통신학과 등은 입결 상승이 예측이 되는데, 고대 종합의 학업부 수형의 경우 올해 인원 감소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연계열의 경우는 입결이 약간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국제학부와 미디어학부 입결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바이오 의공학부와 보건환경융합과학부의 경우는 입결 하락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의 경우는 입결 상승이 예측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전공학부는 학우에서 인원이 조금 많이 감소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설되는 인공지능학과의 경우는 컴퓨터학과와 데이터과학과의 중간 정도의 입결이 나타날 거라고 보이고, 학업부 수형에 신설되는 공과대학의 경우는 대략 신소재공학과 정도와 입결이 비슷하게 나타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고려대 학업부 수형 전형의 고교 유형별 합격자를 보면 저 총 합격자 대비해서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걸 기준으로 윗부분을 문과라고 보시고 아랫부분을 이과라고 보시면, 문과만 따졌을 때 일반고 한 40에서 50%, 그리고 외고 국제고 한 30에서 40%, 그리고 자사고가 한 10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약 일반고 70에 자사고 한 20, 30 정도 비중으로 보시면 되는데, 과거 영재학교 비중이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계열의 경우는 거의 일반고와 자사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저기 나와 있는 과거 영재학교 기준으로 학업부 수형을 쓰는 학생들의 경우는 고대 의대를 썼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 계열적합형의 경우는 문과의 경우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모두 지원을 하고 자연계의 경우도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내신은 대체로 특목자사고 내신이라고 보시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년 입결 대비 기준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한국사학과는 입결이 상승할 걸로 보이고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의 경우는 입결 하락이 예측이 되고요. 생명과학부와 생명공학부는 전년 대비 일반고 합격생이 조금 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2025에 그 학생들이 의대 지역인재 쪽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입결은 하락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물리학과 화생공, 신소재공, 건축사회 환경공, 산업경영공학부의 경우도 입결 하락이 예측이 되는데 화생공과 신소재의 경우는 앞에 생명과학, 생명공학과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물리, 건축사회 환경공학, 산업경영공학의 경우는 입결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잡혀 있어서 하락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전기전자공학부의 경우도 입결 하락이 예측이 되고 스마트 보안학부의 경우는 입결 상승이 좀 예측이 되는데 계열적합의 경우는 전년 대비 인원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은 모집 단위들의 경우 약간의 입결 상승을 고려하고 지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반도체공학,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처럼 계약학과들의 경우는 보기에는 일반 공대보다 입결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좀 더 높은 레벨의 특목고에서 조금 나쁜 내신의 학생들이 거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입결이 좀 다르게 나타난 것이지 그 학과들의 입결이 낮다라고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계열적합형의 경우는 학업 우수형과 다르게 이제 고교 유형별 그 비율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인문계열의 경우는 외고 국제고가 한 70%를 차지하고 자사고 12%, 일반고 2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전년 대비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일반고 교과 추천을 쓰는 일반고 최상위 학생들이 궤적을 병행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합격자가 늘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일반고에서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생기부만 좋은 경우에 궤적을 썼을 때 합격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열적합의 자연계 지원을 살펴보면 합격자 중에 약 70%가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고 일반고 한 13%, 자사고 한 20% 정도의 비율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일반고 비율이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범계열이나 일부 학과들의 경우 과거 영재고들이 좀 비선호하는 학과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추가로 이제 생명계열 관련해서 일반고 최상위 학생들이 작년에 궤적을 뚫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그 학생들이 의대 지역 인재 쪽으로 조금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아마 2025에는 과거 영재고 비율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선생 입시교실 고려대 펑크 폭발편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선생 네이버 카페 임선생 입시연구소에 더 많은 정보와 입시 자료가 있습니다. 입시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